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붉은 레드 색깔의 가디건을 입고 왔죠. 오늘 금반등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어제 방송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반등이 제법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 들면서 2시 이후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것만 해도 물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빠지지 않고 일단 반등을 줬다는 것 정도로도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오르길래, 오늘은 좀 빠져나오자. 일단은 아직은, 여러 가지 미국의 관세 이슈가 여러 국면에서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한국에 대한 어떤 영수증도 아직은 제가 제시가 안 됐죠. 미국 쪽에서. 조만간 대만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는 분명히 뭔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차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차례차례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관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례가 올 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한두 달 정도 이상은 물론 관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고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비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마 비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도 압박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흰둥둥님께서 오늘도 빨간 옷 입으시지요 말씀 주셨는데, 매일 같은 옷을 입기가 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빨간 옷을 못 입고 왔네요. 검은 색깔은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 시장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모르겠네요. 좀 내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미국 선물 시장이 오장에서 약간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미국과의 어떤 관세의 관계 때문에 약간 주춤을 했지만, 또 밤에는 시장에서 일단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고 또 대응을 내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내일 다시 한번 체크를 또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 쳐다보시느라 눈이 빡빡하고 아주 좀 힘든 그런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신경 쓰고 MTS, HTS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간도 지나고 있어서 옵투스 제약의 오에핏 브랜드의 제품 오에핏 루테인이라는 제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그다음에 HTS 이런 쪽에 눈을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눈 건강의 필수품은 역시 루테인 제품이죠. 이게 수박씨보다 작은 알약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섭취가 상당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알약이 굉장히 크면 이게 삼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물로써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즈는 미니지만 한 알에 시각처 권장 섭취량이 꽉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프로TV 구독자분들에게 할인 특가로 관련된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에핏 루테인 미니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물건이 여기 샘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광고 관련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이 3프로TV가 저를 이제 광고 요정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광고 요정 박근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간단하게 제품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근데 URL이 있나요? 지금 아마 댓글창에도 URL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광고를 좀 부탁하셨는데 URL이 안 붙어서, 어제도 샴푸 관련된 선전을 이제 광고를 조금 했는데, 그 저녁에 늦게 올라가는 그 컨텐츠 댓글에 샴푸 링크가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는 댓글이 어제도 달렸거든요. 자, 3프로TV 관계자분들은 광고를 하면 밑에 URL이나 아니면 다른 늦게 올라가는 컨텐츠에도 그런 URL을 좀 달아주셔야지 찾는 분들이 살 수 있다. 이것까지 조금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7.4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는 소식에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수, 선물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인터넷과 양자 암호, 자동차와 AI 챗봇, 온디바이스 AI, 우주항공, 유리기판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약간의 그 유예 기간이 생기면서 장 초반에는 역시 히토류 관련된 희귀 금속이 하락세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면서 희귀금속 관련주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전 중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관세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히토류나 희귀금속 관련된 섹터가 아침에는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오후장 들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우려의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장중에 멕시코 관세 연기 소식에 낙폭을 축소했고 장 후반에 캐나다도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진행됐고 국경 경비를 약속하면서 관세부가 30일 유예됐고요. 중국도 곧 협상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한 10,000명 정도의 군대였나요? 뭐 어쨌든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협상 진행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약간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시장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이 플러스 1%대 이상 올라오면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일단 쳐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50.9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2년 9월 이후에 약 26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고요. 여기에다가 팔란티어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팔란티어가 급등으로 이제 됐죠.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하얀색 실선 보십시오. 하얀색 실선. 하얀색 실선이 아주 많이 튀어올랐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하얀색 실선은 신규 주문입니다. 이 신규 주문이 급증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뭐 경기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전일 최악의 상황, 즉 관세 전쟁을 가정하면서 낙폭을 확대했던 코스피가 이러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재유입이 되는 모습도 오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1,200억 그리고 선물을 9,000계약 이상 순매수했고요. 관세 우려 경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막판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장막판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렇게 순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현물 시장에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전일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EU,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만, 그 다음에 뭐 한국 이런 무역 적자국도 영향권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우려가 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대미 흑자국 그게 이제 결국 대만, 한국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쪽 관련해서도 뭐 조만간 아마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직은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대부분 업종이 반등하는 가운데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타 아시아 국가 대비 지수가 강세였던 모습을 오전에 보여줬습니다. 뭐 그 부분은 역시 어제 이재용 회장의 선고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감을 역시 씻어냈다. 어떤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우려를 좀 씻어냈던 부분들도 오늘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 AI CEO와 오늘 미팅 영향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영향을 미쳤고요. 방산 쪽은 이재명 대표가 K방산 적극 지원하겠다, 육성하겠다 공언을 한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IG 넥스원이 전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역시 실적 베이스가 좋으니까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자 테마도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향후에 3년에서 5년 내에 상용화를 전망한다고 하면서 젠슨왕의 의견에 정면 반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코스닥은 ISM 제조업 호조 그리고 관세 이외에 투심이 회복됐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전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은 또 코스피 대비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반등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에 대응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역시 오늘 장중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램보 로보틱스가 차기 MSCI 지수 편입 기대에 한때 장중 15%대나 급등을 보였지만 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의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뭐 수비, 별풍선 1월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주라든지 빌 게이츠가 3년에서 5년 내에 상용화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는 장 초반 2,500선 회복했지만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면서 장중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상승폭이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자, 한국 시간 2시 기준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관세 부과, 그리고 원유, 농업, 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 관세 부과하는 등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죠. 또한 중국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잠깐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중국의 대미국 수입 상품 구조를 보면 23년 기준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게 기계설비 부품, 그리고 광산물, 화학제품, 식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대미국 수입 상품에서 이제 높게 차지하는 것들인데, 이 보면 중국이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10% 관세 부과를 했는데, 자, 석탄이나 원유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어떤 뭐 관세 부과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중국의 상무부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나왔다.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 전환하고 한국 증시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 진행되는 부분. 이게 이제 2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양쪽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한국 시간 2시에 요시 땅 하고 이렇게 관세를 뭔가 이제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중에 더 빠지지 않고 다시 재반등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조치는 오늘 한국 시간 기준 2시 미국의 관세가 그냥 나올 것으로 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예견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간 오전이나 오후, 그러니까 오늘 한국 저녁이나 내일 한국 시간 오전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 2시에 양쪽에서 관세를 내는 것은 약간 미리 예견됐던, 미리 이렇게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예견된 거에 대해서 서로가 관세 부과를 일부 이제 발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장은 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라든지 그 다음에 석탄 이런 쪽은, 미국의 수입 비중이 중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고요. 원유 수입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주 미미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그래서 원유 수입 자체가 비중이 뭐 거의 뭐 아주 한 자리 숫자, 낮은 숫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시 한국 시간 기준 2시에 양쪽이 관세 부과를 이제 설정해서 발표를 한 것은 어쨌든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 것이고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로이터 통신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백악관에 의하면 이번 주 내로 시진핑과의 통화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저녁 한국 시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아마 오전에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봤기 때문에 2시 이후 지수가 좀 밀리다가 다시 리바운딩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중심으로 조금은 시장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2시 후에 갑자기 밀렸네? 관세 부과. 근데 2시 후에 밀리다 갑자기 다시 올라가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정된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일단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오래 못 가고 이거는 결국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합의점에 일정 부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막판에 반영되면서 약간의 반등을 줬다.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재반등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나타냈는데 외국인들이 재차 순매수 전환하고 개인이 팔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시장이 재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자, 증시가 전일 낙폭은 일부 만회했지만 반도체라든지 철강 등 향후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그리고 EU 등 지역에 대한 관세 공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전히 뭐 아시아 쪽도 지금 대만이라든지 한국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업종 등의 전일 캐나다 멕시코 공장 공급망 피해 우려로 하락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빠진 만큼 올라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죠.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섹터 가운데 보시면 방산업종이 강세였죠. 전일 LIG 넥스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의 업종 전반 실적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 원자력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효성중공업, 미국형 전력기기 매출 호황으로 24년 4분기 실적이 호조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라 두산 에너비티, 그다음 BHI 등의 미국 인프라 투자 모멘텀에 인한 실적 호조 기대감이 역시 나타나는 종목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로봇 섹터도 역시 강세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산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상승 탑3는 기계장비, 오락문화, 일반 서비스. 특히 오늘 관세와 상관없는 섹터가 어디죠? 역시 조선,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이 미국발 관세와 좀 상관없는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그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컨센 대비 낮게 나왔지만 자사주 뭐 매입이라든지 소각, 뭐 배당 그쵸. 소각, 그리고 배당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장 막판에 굉장히 또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점에서 역시 시장에서 좀 아직은 그래도 종목별로 호재가 나왔을 때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업종 버텀 3는 전기가스와 금속, 음식료, 담배 이런 섹터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역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금주에 고용 보고서 확인이 또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컨센은 기존 대비 조금 낮아질 것으로 고용 지표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배드 이즈 굿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고용 지표를 한번 보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면 그렇게 시장이 지금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용 지표가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 것이 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뭐 하나만 보고 가죠. 자, 폴리마켓인데요. 이게 3월 이전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 폴리마켓에 대한 베팅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면 이게 어디입니까? 캐나다 쪽입니다. 3월 이전에 멕시코, 캐나다 관세 철회될 확률. 지금 보여드린 것은 캐나다 쪽입니다. 캐나다 쪽이 얼마죠? 거의 60% 정도의 철회 가능성을 베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60%가 훨씬 넘네요. 한 70% 정도 되네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 철회가 3월 이전에 철회가 될 것으로 보는 게 폴리마켓에서 70% 정도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 이 부분이 역시 정치적인 협상용으로 사용되면서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좀 밀리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관세 이슈로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관세 이슈에 대한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어제 우리가 봤던 2430, 40 이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0.85배 정도 되거든요. 0.85배. 그렇기 때문에 밀셋증권에서 퀀트 연구원 유명관 연구원께서 어제 자료를 냈는데 그 정도면 지금 0.83배, 0.84배 이 정도가 웬만하면 안 깨지는 자리다. 그리고 0.8배는 뭐 완전히 락바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나 뭐 0.8배 갔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0.83배, 84배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바닥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밀셋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 그러니까 장이 뭐 관세 이슈로 엄청나게 급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 만약에 2,400 정도까지 뭐 가주면 2,400 언저리 뭐 그 밑으로 살짝 빠져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결국은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락바텀으로는 2300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락바텀 0.8배 수준까지 본다면, 근데 뭐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0.8배까지 갈 이유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50 정도까지 조금 올려서 잡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00 언저리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지수는 아니라고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00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가 살짝 그 아래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어쨌든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생각보다 전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협상을 재개해서 주가 시장이,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쪽으로 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뒤가 없잖아요.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가 없으니까 뭐 더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은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IT 대표주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빠진 만큼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 발효를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 유예한다 밝혔고요. 더군다나 그 캐나다 관련해서도 역시나 관련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마약, 그 다음에 중무기 밀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고 하는 그런 합의 내용도 공개됐고요. 이민자 관련된 부분들도 국경 지역에 약 10,000명 정도의 또 군인이 배치되면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를 임명했다. 그리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국경 지역의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0,000명 투입 등을 약속한 걸로 전해지면서 일단 30일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자동차와 완성차와 부품업종, 그리고 에코프로와 뭐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리튬 관련주라든지 IT 대표주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 LG전자 쪽, 그리고 한편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었고, 샘 올트만과 또 오늘 미팅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KB증권 자료인데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반도체 업종의 EPS 그로스인데 이 추정치가 ISM 제조업 지수와 거의 동행을 합니다. 상당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상당히 괜찮았다. 50 이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업종의 EPS 그로스가 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보시면은 2012년도에 반도체 EPS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지는 국면이었는데, 그때는 이례적으로 2012년도는 반도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갤럭시 관련된 스마트폰 호황기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EPS가 좋았던 거고요. 대부분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EPS를 보면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을 하면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도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결국 뭐 오늘은 뭐 이재용 회장의 결국은 사법 리스크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된 IT 이쪽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LG 엔솔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숫자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실적단이 발표됐을 때 어닝이 너무 크게 미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4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1분기 어쩌면 2분기까지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역시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자동차 판매 수요는 좀 좋아지는데 저가형 모델에 관련된 가격 압박이 밑으로 셀이나
양극재 같은 소재주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좀 할린다 하더라도 약간 영업이익률이 깨질 수 있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모델의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변수가 이 저가 모델이 얼마나 팔리냐의 문제인데 결국 저가 모델에 있어서 많이 팔리게 되면 이렇게 셀이나 아래쪽에 밸류 체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IT 쪽 말씀드렸고요. 뭐 LG전자나 이런 쪽도 멕시코나 이런 데 뭐 다 공장이 있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전이나 TV 이런 공장이 멕시코, 캐나다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약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멕시코, 캐나다 쪽에 역시나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약 한 $3,000 정도 수준의 어떤 가격이 이 관세 때문에 어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현대차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덜 그렇고 기아가 조금 더 높게 그쪽과 관련된 관세 영향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 GM 이런 쪽도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세 부담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 쪽에 관세 부과의 최대 피해는 GM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조금은 오히려 미국 기업이 더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하늘님께서 도로에서 아토3 봤나요? 하는데, 이게 비아디 제품이죠. 아토3. 예, 아토3가 지금 국내에서 비아디가 지금 벌써 광고도 하고요. 공중파 광고도 하고 지금,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차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매장도 만들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좀 생소합니다만 뭐 그래도 글쎄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성능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가격이 고만고만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비교차주가 있을 텐데 성능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비교가 될지는 저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비아디 제품이 팔릴까? 한국에서? 뭐 예전에는 중국 차를 이렇게 중국산 차를 산다는 생각을 잘 못했죠. 근데 한국에 이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대리점까지 낸다고 보면 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정말 중국 차량이 전기차가 한국에 몰려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택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뭐 예전에 뭐 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택시 쪽도 현대가 그렇게 뭐 택시 시장을 잡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업체가 뭐 택시 쪽에 진행을 또 하게 되면 글쎄요, 상당히 생각보다 중국의 전기 차량이 또 국내에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띌 수도 있다는 점, 이게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길가에서 어떻게 중국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지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중국 차량이 좋다 해도 국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굳이 꼭 사신다면 개인 같은 경우는 아마 세컨 차량 정도로 사지 않을까. 메인 차량으로 사기는 좀 아직은 어렵겠죠. 근데 세컨 차량 정도로 만약에 꼭 굳이 만약에 사신다면 아마 그 정도 컨셉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가격 대비 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글쎄요, 마지막에 그 마감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떨지 저도 뭐 차량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중국 제품을 무시하던 그런 시기가 조금 이제 다른 국면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디가 어쨌든 진출하고 있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잘 팔릴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안 팔려서 철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세상의 변화니까 눈여겨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AI 챗봇주인데요. 샘 얼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1년 만에 한국을 찾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정신학 카카오 대표, 그다음에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만나서 AI 관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카카오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서 정 대표와 함께 AI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삼성전자 경영진과는 AI 반도체 협업이라든지 AI 전용 단말기 개발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자체 개발 AI 관련된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아마
오픈 AI의 뭔가 서비스를 카카오는 런칭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역시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 쪽에 손정희 회장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스타게이트인가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자금을 좀 조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뭐 논의한다기보다는 삼성을 만나서 스타게이트에 돈 태워라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아마 오픈 AI의 서비스를 카카오가 런칭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AI 사업을 개발도 하고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략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관련해서 뭐 전용 단말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멀었다고 했는데 이제 멀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단말기 관련 이슈가 이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전용 단말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샘 올트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손으로 조작하는,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그런 단말기가 아니라 음성으로 조작하는 단말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포커스가 음성에 있죠. 음성 비서, 음성 관련된 기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음성 관련된 어떤 뭐 기능을 뭐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단말기의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했지만 핵심적으로 단말기가 만들어지면 음성의 방식으로 이 단말기가 운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어떤 추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모델 R1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딥시크의 AI 모델은 페이스북 모에서 메타 플랫폼이 최신 AI 모델 라마3 모델에 쓴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야기되면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딥시크의 앱 주간 사용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이 전일 발표한 지난달 4주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 통계에 따르면 딥시크가 벌써 주간 사용자 수 121만 명으로 1위를 뭐 이렇게 1위 그 챗GPT가 1위죠. 그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주간 사용자 수가 121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챗GPT가 주간 사용자 49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가 아직은 챗GPT인데 딥시크가 2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딥시크가 개발된 이후에 이 비슷한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개발됐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AI 챗봇 관련주가 오늘 움직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인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들이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챗GPT 관련된 뭐 코난 테크놀로지, 브레인즈 컴퍼니, 폴라리스 AI, 뭐 솔트룩스, SP 소프트 등 AI 챗봇 관련주가 주가들이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의료기기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샘 올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챗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올트만 CEO가 오늘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개발자 워크숍 빌더 랩에 참석해서, 우리는 의료그룹이 모든 오픈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기업용 제품에 대해서 미국 건강보험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밝히고요.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챗GPT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역시 의료기기 관련주가 오늘 모장에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온코크로스라든지 그다음에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스테카 바이오 등의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이런 발언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지금 샘 올트만이 상당히 그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의료용 챗GPT 개발, 그 다음에 단말기 이슈 등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게이트인가요? 그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는 어쨌든 펀딩을 좀 받아야 돼요. 돈을 좀 펀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오늘 오고 갔지 않았을까 이야기되고, 아마 오늘 미팅이 끝나고 나서 뭐 내일 정도 아니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관련된 미팅 이후에 아마 뭐 보도 자료가 기사들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내일은 아마 좀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장중에는 뭐 그런저런 이유로 AI 챗봇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인식 기술 가졌던 코스닥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또 뭐가 있었느냐. 자,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 협력
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다라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로봇공학을 했지만 너무 이른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로봇공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일단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사업 협력 기대감을 이제 국내에서 밝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사이맥스, KPF, 대동기어, 엔젤 로보틱스 등의 로봇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더군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지금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자리에서 한 10% 이상 뭐 좀 더 올라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뭐 시가총액 7조 원 가까이 언저리 되면은 아마 MSCI 편입, 지수 편입 조건이 충족되는 시가총액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가면은 이제 MSCI가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추종 물량도 수급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MSCI 추종 자금이 들어올 때 파는 전략, 뭐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램보 로보틱스도 로봇 테마 타고 지금 그런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뭐 물론 이제 그냥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에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2차 전지도 무슨 편입, 뭐 이런 유동성 들어오는 것 때문에 땡겨가지고 그게 들어오니까 팔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이슈가 램보 로보틱스에도 글쎄요. 그런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완전 올랐는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근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 윗꼬리를 밀리긴 했는데 여튼 뭐 램보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일단 근접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가능성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르면 3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전망했다고 알려집니다. 빌 게이츠가 야후 파이낸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해서 젠슨 왕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분야의 경쟁자라고 강조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기계를 공동 설계 및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KCS, 한국첨단소재, ICTK, 그 다음에 코이버 등의 양자암호와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역시 움직였습니다. 이 양자암호 테마는 뭐 누군가가 글쎄 아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양자암호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20년 걸린다 말도 있고 지금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역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양자 컴퓨터에 불을 붙였어요. 미국 시장도 양자 컴퓨터 단어로서 시장에 불을 붙였고 관련주가 몇 배나 오르는 6배 정도 이상 오르는 막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가 역시 식지 않을 것 같다. 계속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 어떤 약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급하게 어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누가 말하면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20년 걸린다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건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산입니다. 오늘 LIG 넥슨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현대 로템 등도 상당히 좋았죠. 전일 장 마감 이후에 24년 실적 LIG 넥슨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2,700억 원, 전년 대비 41.95%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 2,308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3.86%
올라왔습니다. 순이익은 2,168억으로 전년 대비 23.94% 급증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G넥스원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지난해 실적은 사업 분야 전반의 매출 증대와 이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의 증가로 분석을 했고요. 아울러서 4분기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이 628억, 영업이익률은 5.4% 기록하면서 컨센 대비 매출액은 3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 영업이익률도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 급증은 국내 사업과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인식 증가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뭐 LG넥스원이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어제 많이 빠졌던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현대로템도 6만 원 선 장중에 회복을 하는 모습도 장중에 보이기도 보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같은 경우도 LG넥스원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출 비중 증가라든지 저마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비중 감소 이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지역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긍정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넥스원 등을 포함한 뭐 코츠 테크놀로지, RF 메트로즈, 현대로템, 뭐 파이퍼 프로 등의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방산 쪽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금융 어떤 지원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이라서 이런 정부의 금융 지원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폴란드나 계약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을 하긴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나토 쪽에 유럽 쪽에 방위비 분담금을 GDP 기준 2% 정도 수준으로 했던 것들을 기존의 2%에서 5%로 강력하게 지금 상향 조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방위비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바이어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출한다면 결국 그에 대한 수혜가 한국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방산업종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의 실적도 좋아지고 아마 이런 계약건들도 서서히 이렇게 좀 풀려가면서 아마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산 쪽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방산은 또 우주항공 이쪽도 연관되는 종목이 꽤 있죠. 세트레가이나 부분들 봐도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깐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쪽의 민간 위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쏘는 부분들이 있고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산 쪽과 또 우주항공 쪽이 겹쳐진 부분들도 모멘텀 플레이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방산 쪽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LS 그렇죠. LS 일렉트릭 이런 쪽도 보면 최근에 괜찮았죠. 주가들이 변압기 이쪽도 역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변압기가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나왔다고 해서 변압기가 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쪽도 역시 계속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출연형님 습관적인 변압기 줍줍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주식을 습관적으로 사시면 글쎄요 그만큼 컨빅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수익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화장품주가 오늘 올라왔는데요. 교보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K뷰티가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주가 낙폭도 크긴 했지만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오늘 리포트를 교보증권에서 냈습니다. 자,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경험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내에 유통되는 화장품 중에 미국산의 비중은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을 25% 늘린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대한 중국 제품의 비중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미국 쪽으로 메워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미국의 화장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2017년 21%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4년 9%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한국의 비중은 2017년 9%에서 지금 미국 쪽의 시장은
2024년 22%까지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세 부과가 멕시코, 캐나다 쪽에 중국 쪽의 관세 부과는 물론 뭐 한국도 나중에 어떤 관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국 쪽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트럼프 2기 각국의 추가 관세 부과 전후 화장품 관세율 비교인데 기존 관세율이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율이 0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25%였고 한국도 0이었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됐으니까 보시면은 캐나다가 25%, 멕시코가 25%, 중국이 35%로 올라가게 되고 한국은 역시 0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품목까지 관세 부과 시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보편 관세 적용 여부가 미발표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국 관세율을 뭐 0% 적용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한국도 뭐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거는 가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관세율이 현재까지는 관세율이 좀 낮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화장품 수입 내 국가별 비중인데 보시면은 위쪽 보시면 점선, 검은색 점선이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7년도에 22%, 20% 훨씬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으면 9%로 빠져 있는데 파란색 실선 보시면 한국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14년, 15년 정도에 한 5%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현재 20%가 훨씬 넘죠. 22%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화장품 수입 비중이 국가별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쪽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월등하게 지금 격차가 나고 있어요. 프랑스가 한 6%, 17% 정도 수준이고요. 한국이 2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격차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이 치고 올라가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막대글 보시면 중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이때 추가 관세가 2018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쭉쭉쭉쭉 빠지고 있고 2019년도에도 25%로 관세 부과를 미국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밑에 막대 그래프인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쭉쭉쭉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 한국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뭐 아이패밀리SC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뭐 APR, 그다음 인그루드랩, 뭐 VT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반등을 크게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실리콘2도 오늘 뭐 일단 반등을 일부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애플이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소식 등의 아이폰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6 출시 효과가 힘입어서 24년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업체 카날리스는 지난해 4분기 애플은 아이폰 7,710만 대를 출하하면서 시장 점유율 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전자는 24년 4분기 총 5,190만 대 스마트폰 출하하면서 점유율 16%로 시장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 모델은 아이폰 15, 그 뒤를 아이폰 16 프로 맥스,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이 선정됐고요.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효과 없이도 출하량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가 일단은 오늘 반응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뭐 미국이 예정대로 대중국 관세 발효 소식이 이제 2시 이후에 불거지면서 오정 장중 초반에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쪽에 30일 유예 정도가 이제 관세가 나오면서 유예가 나오면서 히토류가 빠지기 시작했지만 요 5장의 대중국 관세 발효가 일단 되면서 희귀금속 관련주가 5장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복귀설 때문에 일부 정치인맥 관련주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I see you.